네, 7단 하나. 자, 방구동식과 미분 정석 오늘 끝낼 거예요. 7단원, 8단원 다 나갈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정석은 2단원이고 말렙은 한 챕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해갖고 와야 돼. 토요일날 5시인 거 맞지? 토요일날 5시까지 다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풀이가 못 끝나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겠지만 어쨌건 하여튼 미분은 오늘로 다 끝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방구동식과 미분 7단원을 지금 읽었는데 니네가 읽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이 어렵게 등장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자.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극대극소 할 때 밑밥을 충분히 많이 깔아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니네가 절대부동식 앵두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가 상대적으로 쉽게 보기를 선생님은 기대를 하는데 방정식은 원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부등식은 그래프가 양수인 구간, 그래프가 음수인 구간. 원래는 얘네들은 fx라는 함수값이 양수인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간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근을 구하라. 이젠 더 이상 안 나와. 근을 구하세요. x값이 뭐예요? 이제 이런 거보다는 방정식 파트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근을 구하라. 근을 구하는 짓은 이제 없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을 구하는 짓은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x값을 구해봐. 이제 그런 거는 저학년들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을 구하는 일은 없고 이제 근의 개수가 몇 개야?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나와. 근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 근이 몇 개야? 그러면 내가 직접 구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근이 몇 개인지 알아볼게. 잠깐만 기다려요. 알았어? 이제 근을 구하는 연상 과정이 아니라 그 상황의 식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다시 말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 그러면 x절편, 정확하게 근.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와 만나 생기는 교점, 연방근의 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거야. 개수가 몇 개라고. 그러니까 x값의 모습이 별인지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걔네가 몇 개인지만 알면 돼. 또는 근의 부호를 묻게 돼. 다시 말해서 양근이 몇 개야? 음근이 몇 개야? 기다려봐. 내가 애들을 구해볼게. 3하고 7하고 마이너스 6이 나왔어.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래프를 마찬가지 어떻게? 그려서 0보다 큰 구간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보겠다는 거고 근의 위치 파악 또한 위치 파악이라는 게 뭐야? 1보다 큰 근이 몇 개야? 또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근이 몇 개 있어? 적어도 하나의 근은 있어? 이런 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는 거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x절편, y절편 그때 극소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변곡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거나 fx에 대한 함수값을 유도해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리미트 x가 0인 값으로 가서 어떠한 그래프에 점근선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극한값을 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x절편은 어떻게 구해?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돼. y값은 어떻게 구해? x 대신 0을 대입하면 돼. 그때 흑선은 어떻게 구해? 도방근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돼. 변곡점은 어떻게 구해?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돼. 얘는 극한값을 구해보면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든 점들을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려서는 안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어? 자, 부등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물어보느냐? 부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있죠. 근을 구하는 짓을 더 이상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세요.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x의 범위를 구해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다시 말해서 조건 부등식은 방정식과 똑같은 거야. 등식에서 방정식과 똑같이 2x가 4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 이제 이런 거 잘 안 나온다고. 이것도 이제 끝난 거야. 우리는 이제 절대 부등식을 문제에 다루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처럼. 얘가 방정식에, 그러니까 등식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 것처럼 부등식에도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이 동일한 개념으로 있다 그랬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제한 변역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에서 또는 x값 전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야 해. 그러니까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앵두가 나와야 돼. 그중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제한 변역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앵두와 이 앵두 중에 좀 더 포괄적으로 누가 더 큰 개념을 포함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사실상 내가 제한 변역이라고 잘라서 얘기를 해주지만 제한 변역이건 아니건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요, 실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2차 함수에 대해서만 국한되어져서 배워. 이 앵두는 사실상 언제 처음 배워? 고1 때 배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가지고 말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2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이 fx가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저 상황에 맞게끔 하려면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블록이고 판별식은 x축과 만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조건에 맞는 연산식을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모든 실수 전체 x를 다 대입해도 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함수값이 항상 마이너스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당연히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위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근에 대한 개수의 여부가 아니라 x축과 만나지 말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한 변역과 사실은 플러스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굳이 제한 변역을 잘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고 지금에 와서도 다시 얘기를 하냐면 3차 함수 때문에 그래. 3차 함수는 직선처럼 가는데 살짝 구부러만 지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상 양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1 때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라는 구간부터 b라는 구간까지 그래프가 잘렸어. 그러면 이 구간만 내가 지금 x축 밑에 있으니까 fx가 항상 0보다 작은 상태를 써준 거야. 그 위로 뻗어나가서 양수가 되는 건 상관없어. 어느 구간만. 이 구간만 음수로 처박혀 있으면 돼. 또는 이 구간만 양수로 드러나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필요 없어. 음수가 되는 곳 반드시 3차 함수는 있게 돼. 그러니까 일정 구간 a에서 b까지만 이렇게만 내가 그래프를 자를 건데 이 그래프가
A하고 B라는 구간에서 항상 요 값이 요 구간에서만 0보다 커야 해. 그러면 경계값 안에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또는 극대 극소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이 그래프의 뭐 가장 낮은 누구? 최소값 막내야 막내. 이 치역의 값들 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일 큰 애, 두 번째 큰 애, 세 번째 큰 애, 네 번째 큰 애, 막내 지물. 그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면 나머지 언니들은 나보다 다 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이 구간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이 항상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에 이번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제일 큰 언니. 윗대가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려졌을 때 제일 윗대가리 최대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최대값이요. 언니가 음수면 밑에 동생들 쫙 다 뭐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3차 함수 때문에 이렇게 커트가 되는 거지만 이 내용이 2차 함수 가지고 니네가 판별식을 썼지만 사실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4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4차 함수는 그래프가 W자 모양이 돼. 물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야. 알겠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함수 fx가 2차 함수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얘는 극대 극소가 있는데 극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최소값이 치역의 데드라인이거든. 그치? 얘는 어차피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이 개념이 같이 접목이 되는 거야. 4차 함수는. 물론 4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M자 모양이 되거든요. M자 모양이 되거나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대입한 4차 함수가 항상 음수가 되려면 판별식 따위 없어. 얘네들은 판별식 같은 거 없고 우리가 연산으로 풀 수 있는 과정이 없어. 내가 판별식은 무조건 2차 식에서만 쓰일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판별식이 없는 우리들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확인해서 얘네가 최대값이 0보다 작은 상태여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식이 항상 음수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죠? 2차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어요. 주로 메인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수능에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부등식은 오히려 3차식이 나오건 4차식이 나오건 x3수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4차식이면 x 4승 하나 더 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오는데 3차식이면 x의 범위가 100% 잘려요. 이렇게 제한 범위를 줄 수밖에 없게 돼. 요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무조건 이 변수가 상수항에 오게끔 주거든요. 얘를 분리시켜야 돼.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나왔대. 응? 상수항이 있건 없건 k만 제껴도 돼. 여기 더하기 1 있어요. 같이 제껴도 돼. 다 상관없어. 이 k를 걸러내란 얘기야. 그래서 너희는 이게 k가 들어있으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극대 극소는 변하지 않아. 극대 극소 라인은 지켜져. 근데 y축에 대한 평행 이동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고 얘기했죠. 네, 뭔 얘기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 얘를 걸러내서 너희는 3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야.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서 0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 얘는 변수 k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너희가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 움직여지지 않아. 고정된 애야. 저 6가지의 관계를 다 꼭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얘들아. 저 6가지 중에 4개 정도, 3개 정도, 다시 말해서 변곡점과 점근선에 대한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3, 4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대 극소까지만 4가지 경우를 파악을 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0부터 3까지 그래프를 잘라. 그러면 그래프 모양들이 각자 어떻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그거. 그래프를 잘랐을 때 이 그래프가 0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그려졌으면 이때의 극소값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왔을 수 있잖아. 그치? 얘가 원점이고 얘가 3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알아들어? 그러면 이 K는 뭐 취급해? 무슨 그래프 취급? 함수 그래프. X축과 평행한 Y는 K라는 그래프로 지나다녀서 Y는 K라는 그래프가 3차 함수 밑에 있게끔만 해주면 돼. 붙으면 되는데 안 됩니다. 모든 절대부등식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런데 선생님 K가 여기 중간에 1차의 개수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다 풀 수 있게끔들 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꼭 상수항 저쪽에 없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너희가 연습이 되어지면 내신형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구간을 잘라서 근의 개수를 파악을 했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x축과 만나면 근이 몇 개니? 2개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리고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k값의 범위로 구하는 이 정도는 내신형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능 문제로 가게 되면 그래프의 유동성이 짬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방정식에 이렇게 달아.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되면 뭐야? 부등식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달아서 방정식을 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도 K를 격리시켜. 이해되니? 그럼 이 그래프를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려. 그리고 나서 K가 지나다니면서 생기는 교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고. 아주 쉬운 문제야. 직선만 움직이면서 가는 건 아주 쉬운 문제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툴을 장착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물어보는 모든 문제의 수능 문제 유형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멀쩡하게 주지 않아. y는 fx라는 그래프한테 k만큼 또는 t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그리고 또 다른 gx라는 그래프와 얘와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또는 t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절대값까지 처리를 했을 때 x축과 만납니까? 아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y는 t라는 그래프와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변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 이 변수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이 변수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가 중요해지는 거지.
교점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 요만큼 사이에서 움직이면 2개야. 그 다음에 넘어가면 4개가 되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상황을 물어봤을 때 나오는 t의 개수를 제3의 그래프로 다시 환원시키는 거야.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자,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로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교점의 개수를 따. 내 말 이해해? 그 교점의 개수를 따서 그 교점의 개수에 맞게 GT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주는 거야. 정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응? 이게 수능에 나오는 형태야. 해석해봐.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거야. 해석해보라고. 딱 이 문장만 해석해봐. 내가 지금 t가 이 문제에서 GT를 끌고 온 거야. 지금까지 설명을 다 알아들었으면 이 식을 해석해보라고. 자, 이 그래프는 뭐라고 있어? 너희들한테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 상황을 해석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응? 지금처럼 상황을 글로 엄청나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 걸 기대하지 마. 모든 수능 문제는 아주 간결하게 3-4문제를 이렇게 전부 다 기호화해서 나타난다고. 그걸 너희가 이해하고 그 기호를 정확히 해석해서 그 기호를 해석해서 그 문제가 의미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걸 누가 옆에서 풀어주거나 지금 나처럼 해석해주지 않아. 시험지를 보고 있는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봐. 내가 저 맨 앞에서부터 저렇게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거부터 조금 까다로운 거부터 3차 함수부터 4차 함수까지 등장을 하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렇게 내신형 문제를 계속 답습하고 공부한 너희가 결국엔 수능 모의고사에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이런 거라고. 응? 내신 공부가 이과 과목들은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내신형 문제에서 한 단계가 짬뽕이 돼서 여기가 있는 거거든. 내가 극한부터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지? 그럼 해석을 해볼까?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그래프의 상황이 내가 지금 fx가 뭔지도 얘기 안 해줬고 y는 t라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얘기했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어. 그럼 얘를 해석해보라고. 그냥 해석해보라고. 해석 자체를 아예 못하겠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자신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 좀 구분을 해보자. 아예 모르겠어요. 손 들어봐. 근처도 못 가겠고 얘기도 못 하겠고 머리가 혼미. 아예 모르겠어요. 대충 뭔지 알 거는 같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자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자, 그럼 자신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봐. 찬혁이부터 해볼까? 일을 자극하면서 찬혁이가 지금 설명한 거 들었어? 너무 계산적으로 해석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영어만 해석이 있는 게 아니야. 영어만 직역과 의역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도 단어의 뜻만 딱딱딱 얘기를 하면 부드럽지 못하잖아.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지? 찬혁이가 지금 이라는 것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려 덤벼. 계산을 하려고 덤빈다고. 내가 분명히 그래프에 대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민서 얘기해봐. 네, y는 t랑 저 x 식이랑 범위랑 근개수 더해서 gt 그래프 그리고 gt 그래프에서 x는 2에서 자극하는 그렇게 해서 계산 방법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GT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제 민서 생각에서는 GT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집착하게 돼. 그러니까 민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민서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민서는 무조건 GT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목숨을 걸게 돼.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거든. 왜냐면 내가 GT라는 그래프만 그려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너 말해봐. 너도 똑같아? 고지민이 말해봐. 그러니까 다 GT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지훈이 말해봐. 이걸 해석해보라고. 이걸 계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이걸 계산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걸 해석해보라고. 상관이 말해봐. 응? 저도 그려서 뭐라는 거니? 너무 쥐꼬리 같아. 뭐를 다 크게 말해봐. 그려서 하게 그려서 한다고? 아니야 얘들아,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해석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 또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생각의 폭이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일단은 생각이 되어지는 게 맞는데, 자꾸 내가 얘기했지, 계산하려 하지 말고 그래프를 해석해 보라고. 식을 자꾸 해석하려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그래프 내가 뭔지 몰라. 그런데 봐봐.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결국엔 2이길 원해. 그런데 이보다 작은 상태로 올라갔을 때와, 그지? 2를 넘어갔을 때 교점의 개수가 12개가 됐다는 거는 그 얘기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야. GT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GT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인데, 이를 향해서 t가 가고 있었다고. 이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었잖아. 그때 교점의 개수가 4개일 수 있어. 2인 거 중요해? 아니, 2라는 거 넘어가서 교점의 개수가 그럼 3개가 나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 그래프가 2까지 갈 건데 이 가기 직전 1.99까지는 몇 개래? 6개일 수 있어. 그런데 2라는 경계를 넘어서면 2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고. 계산하면 덤비면 안 된다고. 어차피 점의 개수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어? 분수가 나오겠어? 개수인데 무조건 자연수지? 그러면 12의 약수면 얘가 1개면 12개던가 2개면 6개던가, 아니 여기가 6개건 여기가 2개건 2개건 6개건 그건 나중 문제고,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 그래프가 뒤집어 까졌다고. 나는 이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줬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떤 그래프를 줬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범위에서 얘를 뒤집어 깠을 거 아니에요. 뒤집어 깠을 때 물론 얼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뒤집어 깠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깐 상태에서 지나가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그러면 그 다음에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두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처럼 여기가 경계라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럼 6, 4, 24, 24개가 되잖아. 그럼 그런 상황이 안 되겠지. 내가 fx 그래프를 분명히 뭐라 그랬어? 3차 함수 그래프나 4차 함수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 수투 문제에서 나와.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얘인데 얘를 이 상태에서 뒤집어 깐 게 아니라 얘를 적당히 k만큼 내렸대. 적당히 k만큼 내려서 얘를 뒤집어 깠어. 그러면 극대 극소가 똑같아질 수 있잖아. 안 그래? 네. 더 많이 내리면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더 많이 내려오면 이렇게도 되고 어떨 때 내려오면 이렇게 되고 어떨 때 내려오면 이렇게 되고 어쩔 때 내려오면 이렇게도 되지. 그 상태에서 계속 뒤집으면 모양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어떻게든 나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극대수가 대칭이면 그럼 어떻게든 나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뒤집어 까면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어떻게 돼? 크게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y는 t가 지나갔을 때 교점의 개수가 2에서 확 바뀌는 건 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 여기가 뭐여야 돼? 이 경계 라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바로 2라는 경계가 되는 거야. 그 위로 넘어가면 두 개가 되니까. 이 그래프를 원하는 거야. 지금과 같은 이 식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따오는 거야. GT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야. 너희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계산하려 덤비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너희는 수많은 기호를 배우고 그 수많은 식에서 얻어내는 힌트가 아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그냥 이렇게 식으로 줬을 때야. 그때 K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 T는 여기서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무리 문자가 많이 나와도.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려면 극대와 극소가 결국엔 같은 절대값을 가져야 되거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몰라. 이런 식의 형태를 줬을 때 아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결국엔 수능 문제고 이게 니네들 예일이나 선정이 난이도 높은 뭐 1등급을 가르는 문제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야. 결국엔 너희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 어? 백날 내신 문제집 3권 4권 풀어봐야 내가 지금 말한 문제집 내신에서 안 나와. 이런 거 풀어야 나온다고. 이런 거 풀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어? 정석 볼게요. 자, 115. 자, 기본 문제 7-1 보세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 어쩌고